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0월이 오기 전에 사야 된다. 이 종목 왜 10연상 간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가? 자, 10년 만에 외국인이 몰빵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러한 이슈가 나옵니다. 자, 항우석의 깜짝 반전이다. 자, 뭐 하느냐? 중동의 둥지를 틀고 낙타라든지 아니면 종마라든지 복제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주식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의 이슈가 정말로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잘한 뭡니까? 제약바이오의 붐을 가지고 왔고,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엄청난 작업을 했던 게 황우석 박사의 이 줄기세포 이슈였죠. 그러다가 실제로 과거에 없다는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은, 자, 황우석 효과 때문에 어떻다?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7연속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말이 7연속 상한가지.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10연상 이상, 이 당시 여기까지가 8연상인가 9연상 가지고 여기서 뭐 10연상 11, 뭐 많게는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 12연상까지도 가졌습니다. 자, 물론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상한가 등락폭이 15%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한가 등락폭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였다? 10연상 이상의 흐름이 나와주면서 단 한 달 만에 얼마에서 2,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대략적으로 7배, 약 7배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던 게 뭐다? 항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왜 지금에서야? 근데 강태용 전문가님 항우석 박사의 이 줄기세포 이슈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에 또 이야기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 황우석 박사의 이 줄기세포 이슈는 이슈가 될 때마다 크게 갔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심지어 또 2016년도에도 뭐합니까? 아까도 약 7배 정도 올랐죠. 자, 2016년도에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5천원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32,000원대까지 대략적으로 6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 6배의 상승세, 2016년도에도 이 헝키스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뭐였다? 항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미국 특허의 급등을 하고 하면서 홈캐스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항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슈가 나오면 뭐했다? 관련주들의 작든 크든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한다? 황우석 박사가 깜짝 반전, 중동의 둥지를 틀고 낙타 종마의 복제에 도전하겠다 한다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뭡니까? 실제로 이제 반려견뿐만 아니라 낙타 종마 복제 사업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언제예요? 자, 10월부터는 뭐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확대해 낙타 종마 복제도 할 예정이다. 그럼 지금 제가 왜 10월이 오기 전에 사야 된다고 합니까? 이 항우석 박사의 본격적인 이러한 도전, 이런 투자들이 10월부터 전 세계적 본격적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항우석 박사의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 복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제 시장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면 세포치료제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일찍이 주목받아온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여 이를 치료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피부재생, 연골격손 등을 넘어 암, 퇴행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줄기세포, 면역세포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자, 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보다 뭐예요? 더욱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유전병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줄기세포도 세포 치료제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지 이 미래,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일륜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줄기세포를 통한 복제 산업이 이것이 반인류적인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성장하는데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 그래도 줄기세포, 이 세포 치료제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하지 못하는 뭡니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뭐예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산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업으로 봤을 때도 세포 치료제의 뭡니까? 성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겠죠. 그런 시장 속에서 뭐합니다? 반려동물 시장 속에서도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게 뭡니까? 제약바이오가 반려동물 시장 속으로 쭉쭉쭉 뛰어들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시장 속에 역시도 핵심적으로 뛰어드는 게 뭐다? 자, 반려동물 의료 시장에서도 줄기세포 주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 앞으로의 뭐다? 앞으로의 줄기세포의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향후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이슈가 되든 말든 별개로 뭐예요? 이제 황우석 박사의 다시 뭡니까? 또다시 10월부터 전 세계를 통한 뭐예요? 이 복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분명히 줄기세포가 다시 이슈가 된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뭐한다? 줄기세포 관련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홈캐스트가 10연상 400%, 500%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올라가지 말란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합니까? 잘하면은 10연상, 11연상, 12연상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사실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은 줄기세포 그럼 이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사실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줄기세포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 게 누구예요? 이슈를 가지고 온 게 황우석 박사입니다. 황우석 박사. 이번 10월에도 다시 이슈를 가지고 온다 하면 누구 때문이다? 황우석 박사 때문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황우석 박사 관련되어 있는 줄기세포 관련 수혜주들이 큰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과 손잡고, 국내 대상의 반려견 복제 사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손잡고 이어갈 예정이고,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이 반려견 복제 의뢰를 받아 전달하면 아부다비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복제할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뭐냐고 하면요, 이 복제 반려견, 복제 매출 올리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H바이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H바이온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H바이온은 매년 200마리 반려견 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응급설비 쭉쭉 나오는데, H바이온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H바이온이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가의 종마와 낙태 복제 사업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뭐예요? 판매해가지고 돈을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다시피 뭡니까? 낙타 종마는 복제 가격이 반려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로 경주마 번식에 쓰이는 종마는 우수 품종이 수백억 원 호가한다. 따라서 낙타와 종마 소유주들에게 복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복제 가지고 팔아 제끼겠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복제견 이런 것을 판매함으로써 반려견을 복제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H바이온인데, 또다시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거죠. 결국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한 건 역시도 어쨌든 기술 이런 건 전체적으로 황우석 박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역시 또 H바이온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H바이온 관련되어 있는 종목, H바이온은 비상장되어 있죠. 이 H바이온 관련되는 종목이 결과적으로 홈캐스트예요. 홈캐스트.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홈캐스트가 항우석 줄기세포 미특허 등록에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황 박사는 뭡니까?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인 H바이온의 최대 주주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계가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가 H바이온이고 이 H바이온의 최대 주주가 황우석이다. 그래서 과거에 황우석 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황우석 이꼴 홈캐스트에서 홈캐스트가 쭉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지분을 털었다라고 하면 이젠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대로 H바이오는 3인해가지고 최대 주주로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면은 이제 10년 만에 외국인이 몰빵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뭐 굳이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나쁜 자리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오늘장의 숲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장의 숲을 보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큰 거래가 들어와요. 그간 없던 큰 거래가 들어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큰 거래가 들어오는 게 근 10년 만에 나타난 큰 거래입니다. 물론 매도를 통한 큰 거래는 나왔죠. 뭐 매집하다가 주가가 급등할 때 여기서 매도를 때려버리면서 고점에서 때려버리면서 큰 매도는 나왔지만 이런 한 번에 큰 매수가 들어온 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상쩍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도 뭐 그 오늘장의 주가가 뭐 겨우 13% 급등하는데 이런 큰 거래다 아무래도 조만간 뭐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매집봉이 아닐까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이 줄기세포 그러니까 사실 홈캐스트 이꼴 황우석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슈가 나온다든지 황우석 박사의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홈캐스트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시장이 줄기세포 테마를 만든다고 하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그 관련된 종목까지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도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당장 10월부터 전 세계 상대로 사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움직이는 걸 눈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은 천천히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빠른 시차익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진이강태공이랑 어플 다운받아달라.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단기관심 종목을 들어가시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일이 있어서 그 종목을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죠, 원래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3%에서 5% 뛰기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20에서 30%짜리 수익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어플 종목을 참고하시면은 100% 무료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